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을 합의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9.19 합의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아주 든든합니다. 우리는 9.19 합의는 이 즉각적으로 폐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맺었던 그 대통령이나 그리고 관계 장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요적죄로 엄히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충일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9.19 발표를 하셨는데 주요 내용하고 뭐가 문제점인지 좀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하고 넘어가시죠. 예, 전번에 제가 포럼에서도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9.19 합의는 정식 명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합의서 이제 이런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게는 이 5가지가 이게 크게 잘못되었다. 완전히 이게 우리 군사 주권을 북한 김정은에다 넘겨줬다. 이제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크게 뭐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 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줄여야겠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우리는 뭐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걸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국방력을 위해서 방위력 개선에서 우리가 F-35를 도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런 것도 안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전선에서는 일체 정찰 비행을 안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내에서 평화지대와 이것은 뭐 지금 전방에 있는 GP를 등가적으로 요거를 전부 다 파기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해 온 겁니다. 그러니 이게 간첩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런데요. 예, 이런 약속을 해온 겁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그 다음 장 좀 봅시다. 예. 보면 그 GP 한번 파괴된 거,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화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저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체 그 전방에서, 물론 저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부 지역에서는 한 20km, 40km, 서부 지역에서는 20km, 일체 여기서는 비행훈련 안 하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해온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전방에 우리 병사가, 집회에서 어떤 병사가, 위급 병사가 하나 발생됐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같으면은, 당연히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병사를 응급회기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김정은한테 갖다 허락맡아 비행기를 뜰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체 뭐 포병 훈련도 안 하겠다. 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강 하구에, 거기 하구에 보면 강속이니까 일체 거기에 뭐 암초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21개를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북한에다가 저도 정보를 다 제공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문재인이가 저지른 겁니다. 자, 그 GP 지금 저기 전방에도 그 나와 말씀 있죠. 한번 GP 하면서 예. 그게 지금 보면은 저거 다 그냥 동수로 없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방에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제로 현재까지 한 80개 정도, 그래 북한에는 한 280개가 있다는데 동수로 없었다 그러면은 북한에 200개 또 남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뭐 눈가기를 다 가리게 해놓고 북한은 그대로 저렇게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 저 보이는 거 저겁니다. 이게 소위 해놓고 온 겁니다. 이게 간첩 아니면 되겠습니까? 우리 조영호 장군님 한번. 저건 정말 말도 자, 안 되는 이 거죠. 보십시오. 지금 그다음에 이제 서해상에서 훈련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저게 저 GP 사진이거든요. 여러분들 저게 전방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십시오. 저렇게 철옹성 같이 잘 돼 있는 걸 그거 사용 안 하면 문 잠가 놓고 있든지 하면 될 텐데 일부러 저게 하나가 지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소장군님? 저거 한 5, 600억, 거의 1,000억 들어간다는 얘기 있던데요. 아마 그렇게만 예, 아니 이게 뭐 콘크리트 두께도 이렇게 아주 탄탄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또 한 5, 600원 들어갈 겁니다. 포사격을 하더라도 그건 요새가 됐는데 이것을 다 폭파시켰다는 거. 저걸 돈으로 계산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상당한 액수가 들어간 건데
근데 저걸 왜 폭파했느냐 이거죠. 그럼 열쇠를 잠가놔도 아무 되는데. 폭파했고 열쇠를 잠궈 놓으면 되는 겁니다. 네. 아주 보기 싫으면 위장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그러니까 저걸 폭파하고 또 대북 황토기 방송 그 설치하는 탑을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완전히 철거한 겁니다. 아 자, 방송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방송만 띄면 되는 것이지. 자, 방송 다음 방송기만 띄면 되는 건데 이게 안 저걸 넘어가네요. 폭파하고 난 거 특히 우리가 백령도라든가 연평도에 있는 그 우리 갔다 는 포 사격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자, 다음 장으로 넘겨봐 주십시오. 우리가 엉터리 같은 협정을 자.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저 서해 포사격 훈련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차관님 말씀하셨는데 바지선에 적은 지금 그대로 하는데 우리는 그 해안에 사격을 못하니까 600km까지 우리가 가가지고 포항에 가서 쏘는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적에겐 절대 유리하고 우리에게는 행편없는 그 항공무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게 완전한 항공문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잘못된 것이 전방의 가장 중요한 사단에 그 전방을 감시하면서 이 방어에 아주 중요한 그 지피라고 하는데 이거를 절반을 없애버렸다 이게 절반. 아 이거는 도저히 안보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예. 뭐 이거는 이렇게 합의를 한 사람은 정말 최고의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네, 군사-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하면은 보십시오. 그 북한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뭐 지피도 폭파하고 훈련도 안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아주 노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작년 12월에 600mm 방사포, 그 방사포라면 이게 포가 여러 개 같이 붙어 있는 걸 포로 가지고 방사포라고 그러는데 이 증정식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 북한에 있는 전술 핵무기를 남한에 다 사정권에 뒀다 이들을 응? 여차하면 전부 다 우리가 전술핵으로 공격하겠다 이런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직 단 한 건의 군사적 긴장 고조 사항도 없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이렇게 뭐 GP도 철거하고 폭파식 하니까 봐라 북한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기껏 하니까 뭐 전쟁 위협 해소하는 계기되지 않았느냐 지금 문재인 정권에도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속아가지고 자, 다음 약 장. 45% 정도는 군사합의가 잘 된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방금 문재인 홍보를 하면서 별 긴장이 없다 되면 실제로 보십시오. 지금 중부 전선의 GP 총격, 무인기 침범, NLL 미사일 낙탄, 뭐 포사격 이 정말 참 국론을 불련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잠깐 저기 보십시오. 뭐 유지해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 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전부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저들이 그 자기들 아재인수격으로 항목문서를 해놓고도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역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9.19 군사 합의 문제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정규전적인 또 군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다양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전략 전술 차원에서 요거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북한의 김일성이가 했던 대남 적화 통일 전략 중에서 국군 와해 전치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바로 이 국군 와해 전치 전술 적을 무력화시켜 놓고 속전속결로 적화 통일을 하겠다. 그래서 적화 통일을 할 때 유효를 최소화하겠다. 이게 북한의 기본 방침이고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되고 취약점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또 속전속결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무인기 정찰 활동을 못하게 했다든지 전선에서
그다음에 심리전 방송을 못하게 했다든지, 그다음에 아파치 그 탱크 킬러 이런 훈련을 못하게 하고, 또 포사격, 해안 포사격, 백령도나 저 연평도 이런 데서 포사격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방부대가 이 대규모 부대 훈련을 못하게 하고, 이거는 전부 북한의 방어를 목적으로 한 요구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속전속결을 목표로 한 그 내용들이 뭐냐면, 그 전방의 해상기동이라든지 전투기 훈련, 또 한강 하구, GP 폭파, 방어벽, 또 남북 고속도로 연결하는 이런 작업들, 이런 것이야말로 속전속결에 도움이 되는 이런 전략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갔다. 그래서 이걸 뭐 항복문서라고도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또 달리 표현하면 이건 이적 행위고 여적 행위다 이래서. 예, 그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옛날에 오사카 그 송규가 적장의 말을 듣고 그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다 원상복구 해놨더니 그대로 다 함락이 당해가지고 삼족을 멸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교훈에서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네. 네. 이게 전부 쇼 아니겠습니까? 네. 저 판문점 연락선은 무슨 돈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국민 세금으로 수천억을 들여가지고서 건물과 내부 장치를 해서 연락소를 만들어 놨는데, 북괴는 이런 방구 협의도 없이 이걸 어느 날 폭발을 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속히 하루라도 빨리 9.19 군사합의를 폐기해서 원상 회복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9.19 군사합의를 뭐 참 이 군사적인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저걸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이것을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정사에 비유하면 저들 집 옆집에 살인강도 강간범이 이사를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야, 우리 이웃간인데 옆에 설치한 CCTV 세콤 이거 제거하자, 그래야지만이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제거해 준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또 다음에 와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우리 이제 뭐 아주 이거 세콤 제거 그러니까 좋은데 그 출입문에 있는 비밀번호 서로가 알고 지내자, 또 메인 마스터키를 같이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걸 만약 줬다면은 그 내가 한 집의 가장이기를, 한 여자의 남편이기를 모든 걸로 보호해줄 그런 책임 있는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세컴을 저거했다는 것은 우리가 항공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유리한데 이걸 안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것은 완전히 우리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는 거, 바칠 수 있게 항복문서를 작성한 거고 거기다 서명한 거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문재인과 그때 국방장관 송영만이야, 송영. 통역. 문재인 대통령과 다음 송영 장 올려봐요. 국방장관, 이 사람은 그 다음 거. 여적죄에 해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적죄로 처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유지될 수 있고, 앞으로는 그런 그 장관이라든가 그런 국방장관이라든가 그런 대통령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집행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적죄로 처단해야 합니다. 예, 뭐 이제 9.19 거는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지금 요새 그 우리가 포럼도 지금 몇 군데서 지금 자유통일당에서도 하고, 또 정공 목사님이 또 이 주관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언론 방송이 9.19를 완전히 문재인 홍보하는 쪽으로 지금 항공문서를 작성해 놓고 그 모양 됐고, 또 실질적으로 북한은 벌써 어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기지, 아주 그냥 포도 쏘지 못하고 눈과 귀를 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 지키지 않은 이미 시료가 파괴된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각종 포럼에서 나오고 있고. 다음 봐요. 다음. 지금 이거 차관님 요거 좀 보면은 신원식 장관이 요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게 지금 상당히 그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9.19 합의는 북한은 이미 그 파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신원식 그 장관이 그 힘을 가지고 이걸 즉각 폐기하도록 우리 그 안보 시민 단체가 중심이 돼서 국민에게 잘 알려서 이것은 즉각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영호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이런 국가에 해를 끼치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나오지 않도록 이건 여적죄를 아주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의 그 큰 간첩 행위한 거나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적을 도와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음 장. 차관님께서 그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9.19 군사합의라는 것은 즉각 파기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북한에 가서 합의하고 온 송영무 국방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반드시 확실히 조사해서 여적죄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이것은 통치행위가 아니라 적에 가서 간첩죄한 거, 여적죄, 이적죄에 분명히 하답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된 것은 반드시 저들은 구속되고 심리를 명확하게 해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9.19를 우리가 안보단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치하에서 우리가 철옹성 같은 대한민국이 왜 공산혁명을 꿈꾸는 국가가 됐습니까? 다음. 정말 우리 그 참 이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걸 눈치챈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 가지고 이 나라를 이 정도 지키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다음 2019년 6월 8일 참 정공훈 우리 국민혁명 의장께서 시국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민 계몽이 되고 우파가 결집해서 정권을 되찾았습니다. 정권을 되찾고 보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은 갈 길이 멀었고 지금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요번 11월 11일 날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이 만연한 선거 조작, 부정선거 의혹. 이것 때문에 국민들은 우리 주권이 왜곡될까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사례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각오를 다지고 국민들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다음. 우리가 이번에 강서구에서 얻은 교훈이 참 선지자께서 선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봐라 해가지고 선거 시스템 끝까지 작동하려면 끝까지 우리가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해가 해보니까 선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파를 대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말 잘 싸우느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 봤을 때도 우리 참 국민의힘이 나타났을 때 개딸들이 나타나면 국민의힘 도망갑니다. 개딸들은 자유통일당이 나타나면은 도망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서 4월 10일 날은 좀 확실하게 싸워달라 하는 그러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음.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선거 조작 의혹, 부정선거에 대해서 볼 텐데. 예, 회장님. 최근 그 주요 신문 관심 보도를 보시면은 특히 조선일보에서는 구멍 뚫린 선거관리 해법이 무엇인가 이런 타이틀로 했는데 개표 조작 해킹에도 뚫린다는 그 선관위 보안 시스템이 충격적이라는 그런 사설을 실은 적이 있죠. 그다음에 보안 점검 조차를 거부하더니 선관위 해킹 시도 작년에만 4만 건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국정원은 사전투표 여부 조작되는 본투표소 이중투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국정원에서 이제 중앙선관위를 보안 점검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거인 명부를 외부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한다는 것을 이번에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투표한 사람을 투표 안 한 사람으로 미투표자로 또 투표 안 한 사람을 투표한 걸로 조작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밝혀냈습니다. 그 다음에 유령 유권자를 정상 유권자로 등록 가능하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를 중앙선관위에서 했다는 것을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근본 그 국정원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맨날 의혹입니다. 의혹. 그런데 국정원의 점검 결과로 인해서 의혹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산 전자 개표기를 쓰고 있는 나라가 뭐 한 10여 개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들이 전부 이 부정선거 문제로 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선 국정원의 그 요번에 점검 결과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을 하자면 투표 시스템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투개표 시스템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시스템의 보안 관리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점검을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고 우선 투표 시스템을 보면은 외부 해커가 침투가 가능하고 조작값이 적용이 가능했다. 선거인 명부가 외부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했다. 투표 용지와 선관위 도장도 탈취하고 복사가 가능했다. 또 외부 컴퓨터에서 사전투표 통신 장비에 연결하게 되면은 내부 전산망에 침투해서 조작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투개표 시스템은 투표지 분류기가 특정 후보 득표수를 조작이 가능했다. 1번을 2번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었다. 그리고 개표 결과 득표수 이거를 변경이 가능했다. 외부 해커로. 그리고 선관위가 내부 전산망과 인터넷이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미분리가 돼가지고 조작된 선거 결과도 조작이 가능했고 이런 것을 방송사로 전송이 돼서 발표함으로써 실제와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시스템 보안 관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외부에서 접속할 때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에서 침투했을 때 얼마든지 침투가 가능했고 내부 협조자가 없어도 이게 중요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건 협조자 없이는 이게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 이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협조자 없이도 그 해커들이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렇다는 것을 이게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 결과 점수를 몇 점을 줬냐? 31.5점을 줬습니다. 이거는 110여 개 단체의 보안 점검 결과 제일 꽁트입니다. 가장 1등을 해도 시원찮은 중앙선관위의 보안 점검 결과가 가장 취약하고 가장 취약한 점수를 노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계속 딴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요번에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의혹 해가지고 도대체 이 국민들이 어디 하소연을 할 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우리의 주권을 갖다가 선관위에 그냥 맡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네. 조영 장군님, 이 말이 돼요? 유령 유권자가 정상 유권자로 등록 가능했다. 그 다음에 미투표자가 투표자 조작.
이거는 우리가 성 하나 마나라는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저런 선거를 했다는 것은 말이요. 지금 결과적으로 뭐냐? 국민이 투표는 하지만은 뽑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선발하는 거나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거나 똑같은 결과라 이겁니다. 네. 그럼 북한의 해킹은 북한의 김일성이 중국에 해킹했으면은 중국의 시진핑이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시키고 대통령 시키고 그러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저히 용납 말씀입니다. 예, 따라서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김충일 교수님, 이게 63대 36이 무슨 뜻입니까? 예. 뭐 다 알지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민주당 그 전 국회의원 김경재 의원이 이것을 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게 무슨 숫자인가 보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좀 껄끄러운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약 30개 정도의 그 사전 투표, 그 본 투표는 아니고 왜냐하면 253개 중에서 다 손대지 않고 약 30여 개에 대해서 사전 투표, 그것도 관내 지역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63대 36이 일정하게 나왔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은 확률적으로 볼 때 2,000개의 동전을 던지면은 똑같이 앞면이 나오는 그런 확률로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그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조선일보에서 이제 알았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신문에서도 이제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자, 그때만 했더니 이게 뭐 강서에서도 이런 적용이 나옵니다. 요 예, 수치가. 요건데 지금 한번. 예, 이거 뭐냐면요. 사실은 1년 전에 이게 이번에 보궐선거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나 당일투표나 작년이나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뭐 이상한 것도 별로 없으니까 똑같은데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똑같은 그 전 지역의 20여 개에 대해서 똑같이 사전투표만 전부 다 2배수가 더 나온 겁니다. 그 사전 투표가 지금 결국 문제는 문제가 사전투표입니다. 이게 사전투표. 예. 왜냐하면 사전투표는 이 선거에 명부가 없이 본투표는 명부에다 뭔가 사인하고 그럼 이 사람이 한 번 더 투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아무 놈이나 할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보안감사 나왔듯이 그 선거 명부에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게 사전투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뭐 사망자까지도 조작해가지고 투표를 한 그런 기록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거 관련해서 예. 좀 보충하자면은 22년도에 지방선거 있었죠. 강서구 물론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강서구가 지난 10월 11일 날 선거를 했는데 1년 한 몇 개월 만에 이 선거인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니까 선거인수는 오히려 4만 명이 줄었습니다. 4만 명이 줄었고 투표자 수는 17,000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3%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그런데 사전투표자 수가 이 41,700명이 늘어났어요. 전부 다 줄었는데 이것이 이상하고 그것이 바로 방금 얘기한 그 유령 투표인을 부풀리기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민주당 표로다 몰아준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국힘당 후보의 2배를 획득할 수가 없다. 일률적으로 거의가.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을 저지르는데도 우리가 다 모르고 있고 또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은 아니라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게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그거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많은 분들이 이 아날로그 방식, 옛날 부정선거 수법 이런 수준에서 판단을 하면은 안 되고 지금은 디지털로 다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번에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헛소리합니다.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음모론이다 뭐다 하고 또 중앙선관위는 자기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적으로 거짓말하고 이거 변명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또 그런 거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민주국가에서는 이 선거가 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선거가 잘못됐다 이렇게 의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건 민주국가에서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지금 그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국민의 38% 거의 40%에 가까운 사람이 이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거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저는 국론이 크게 분열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를 운영하시는 이 대통령께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 전자개표의 문제점, 그리고 사전투표의 문제점, 그리고 사전투표한 결과에 대한 관리 문제점, 그리고 특별히 그 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같은 사람은 이거는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은 우리나라의 어떤 공기관 중에 그렇게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조직이 없다 이게요. 그럼 그런 사람이 그대로 놔두고 이 선거를 관리한다면은 우리 국민이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노태학 이 선거관리위원장은 즉각 그래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를 하는 사람은 국민 중에서 가장 신뢰할 사람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됐거나 또는 이념에 편중됐거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바꿔가지고 이번 내년 4월 10일 날 선거에 임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니까 그 구성원들이 그 민노총 소속이 거의 한 70~80% 된답니다. 70%. 네, 70% 된답니다.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 그 직원들은 그 민노총에서는 탈퇴시키든가 해가지고 이 중립이 돼야지 어차피 민노총 그 지시를 안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된다. 그리고 그쪽이 지역이 보니까 특정 지역에 40%. 예? 45%. 45% 특정 지역에 추진이 있는데 이것도 좀 이번 완전히 개혁할 때 좀 이렇게 좀 속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현재 그 선관위 가지고는 예. 지금까지 한 행태로 볼 때 그냥 선거를 하면은 선거를 엉뚱한 사람이 국민이 선거 하나 많아요 이거. 그러면 행정보대 한다고 뭐 그래서 그거일까요? 저걸 완전히 행안부로다 네, 옮기든지 행안부로.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완벽한 개편을 하지 않고 선거하는 것은 예.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고 나라를 망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서 모든 특히 국민의힘 4.15에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패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적한 이 결과 때문에 저렇게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다음에는 절대 저런 선거를 하면 안 하는 게 낫죠. 네. 선거를 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니 사전선거 하는 데는 선거인 명부도 없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 이게요. 아니 이건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는 것만도 못하다 이게. 아니 그 선거인 명부도 없이 한다는 거 이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이 선관위 얼마든지 조작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원장 이 친구를 완전히 지금 우리 바로 처벌해야 결혼식을 됩니다. 네, 결혼으로 비교해 보면은 결혼에 한 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달 며칠 결혼한 다음에 또 사전에 또 결혼식을 한 번 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있을 필요가 있는 건 뭐 있을 필요가 있는 이건 아예 제도 자체를 이건 폐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본투표 그다음에 저기 군대 갔다든지 외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재자 투표하면 되잖아요. 투표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법에도 지금 사전 선거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하라는 강제성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결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리고 그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국 이거가 사실 여기 뭐 일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춘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지금 세계 부정선거의 발원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몇 나라 샘플이 나왔는데 필리핀, 독일, 프랑스, 케냐, 이라크, 콩고, 볼리비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이 이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이 전자개표를 안 쓰거나 또 부정선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사망자가 생기고 또 대통령이 하야하고 또 재투표를 하고 재검표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이런 나라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런 나라들은 지금은 안 씁니다. 이 한국산 이걸 안 씁니다. 그런데 왜 이 한국만 아직도 이걸 쓰고 있냐? 그리고 왜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하고서 이런 문제를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느냐? 말로는 선진국이라 하면서 후진국인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도 이런 거 즉각 조치하고 법을 바꾸고 사용을 중지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모르면 모를까 알면은 진짜 우라통이 터집니다. 이거는 대통령서부터 정부 여당 야당 이거 뭐하는 자들이냐 이게 국민들을 우롱하고 주권을 침해하고 유린하고 또 그 소수에는 솔직히 이 부정선거 문제는 그 중앙선거위원장이나 사무총장 이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문제가. 그리고 이 특히는 지금 디지털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이런 방식에 의해서 부정선거 조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외부 해커 공산당국가하고 연결이 돼서 이 좌파 정권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소수의 인원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선관위에서도 모르고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지 아날로그식인 그 수준에서 접근하면 이건 전혀 해결 못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여러 말씀들이 다 이제 증빙이 돼 있고 하는 선관위의 이런 선거 관리 시스템에 이 전산망이 구멍들 빈 마당에 내년 총선까지 이 시스템이 이어진다면은 우리 국민적인 공적 불신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더욱 위협받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 선거에서 그 사전 선거에 속거리 선거했잖아요. 근데 아무 책임도 안 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로테학 이런 거는 보직 해임이 문제 아니고 그 책임을 모르죠. 아니 속거리 선거를 했는데 사전 선거원 그 투표지 관리가 제대로 됐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히 조사를 해서 이거는 엄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태학을 구속해야 합니다. 자, 요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노태학이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해킹 내부자 소행없이는 해킹 불가능. 그런데 그 잘난 선거 시스템의 비번이 1, 2, 3, 4, 5번이었다 하는 게 국정감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자가 무슨 놈의 선관위원장입니까? 이거 당장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 주권 자체를 우습게 한 겁니다. 저런 무새끼들 그 비번을 아주 0005 가지고 그랬어요. 나쁜 무새끼들. 저희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 해킹하고 개입하려는 중공 북한에게 선거 시스템을 그냥 개방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 놓고 난 뒤 웃는 꼬라지 보십시오. 당장 요번에 11월 10일 날 전 국민이 나서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참 11월 10일 날 주제를 잘 선정한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요번에 행동하는 국민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왜 지금 선관위를 옹호하고 그리고 노태학을 지키려고 그럽니까? 저거는 무슨 뭘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거죠. 공범자입니다. 공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관계를 이번에 끊어야 되고 그리고 용서할 수가 없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앙선관위에서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한 다음에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해킹 우려가 없고 개표 조작이 불가능하다. 조직적 협조 없이는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 이따고 소리 했는데 그 실체를 보니까 접속 비밀번호 이거 조작
전자 개표기 만들 때 기본 비밀번호 1, 2, 3, 4, 5 그걸 그대로 지금까지도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의 이 해커들은 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냥 와서 가지고 놓은 겁니다. 다 휘젓고 댕기고. 그 다음에 공용 인터넷, 내부망, 인트라넷하고 분리가 안 된 상태로다 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소의 통신 장비를 통해서 이게 쉽게 침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선관위에서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북한에 실제로 이 작년에 22년도 북한 북한에서 선관위에 해킹 시도한 건이 4만여 건입니다. 이건 우리 행안부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이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있고 후속 대응도 안 하고 있고 또 감사도 거부를 했어요. 자, 지금 저거 한번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옳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4.15 부정선거, 강서구 부정선거 다 조사하고 체크하고 얼마나 면밀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었는데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그림자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국정원 5월부터 보안점검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북에게 해킹 당할 우려가 있고 선거인 명부 개표 결과도 조작이 가능하고 대류투표도 모른다. 본투표에서 이중투표도 모른다. 이런 선거를 하도록 놔둔 정말 국정원이 하긴 잘했지만은 이제 우리 국민이 옳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저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 야 지도부에서 총선 200석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결국 또 부정선거하는 멍석을 지금 깔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저거는 우리가 통상 야당하는 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여론조사, 엉터리 같은 여론조사 발표합니다. 이 새끼들 그런 완전히 엉터리 같은 여론조사 그렇게 되겠나 했는데 다음에 보면 그거 비슷하게 나와요. 지금 총정 200석 갔다는 거 너들 이재명이 하는 거나 민주당 지금 하는 거 볼 때 검소한 박에다 가지가지 국민 화나는 짓만 하기 때문에 어린부터 이렇게 하는데 잘못하면 디지털 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또 현 선관위가 그냥 운영돼 가지고 내년 총선을 하게 된다면은 몰라요. 또 180이 나올지 190이 200석이 나올지 210석이 나올지 우리 장담 저는 저거 될 가능성도 있는 얘기를 한 거라고 미리 사전에 띄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4.15 때 유시민이가 180석 얘기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 설구조사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그렇고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200석 180석 해본 그 경험에 따라서 국민들은 바보다. 아무래도 알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지만은 대한민국의 광화문 세력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에서 지금 조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총선 200석 발언도 결국은 여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그 여론에 따라서 밑그림을 놓고 있는 거 아니나 하는 그런 의혹을 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작가기 때문에 우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결론 및 대책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그 부정선거 방지 대책에 그 검찰은 선관위를 그 메인 서버를 조속히 압수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 투표제를 폐기해야 합니다. 사전 투표가 뭡니까? 선건 명부가 없습니다. 선건 명부 없는 그런 투표제가 어디 있습니까? 네, 본투표만 실시하고 현장 개표 실시를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전자투표기가 아닌 수개표로 해야 합니다. 선거 부정자는 발견 시 즉시 사형에 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참 선거일은 이제 점점 가까워오는데 아직 선거 준비는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특히 사전투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투표일을 공휴일로 해준 것은 그날 투표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한 건데 그날 휴가 가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뭐 다른 일 하기 위해서 사전 투표를 하겠다. 이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반드시 사전 투표는 폐기돼야 됩니다. 또 우리가 디지털로다가 해가지고서 디지털로다 개표해서 신속하게 하는 건 그건 좋은 것 같지만은 디지털이라는 것은 하나만 조작하면 전체가 조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하기가 너무나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수개표로 어렵지만 수개표로 반드시 전환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국민이 투표한 것이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돼야지 선거위에서 어리엉뚱한 놈들이 그 당선자를 확정하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문제를 선관위원장 노태학은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왔지 않습니까? 책임져야죠. 책임져야 됩니다. 노태욱이 빨리 당장 사퇴든지 그 이튿날 지나면은 반드시 구속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노태학을 구속하라. 노태욱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장관님, 저 마지막으로 국민이 주권 침해로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 이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지금 이 우리 선관위를 국민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마을 천만인이 아주 눈을 부릅뜨고 이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각 개인 능력법인에서 우리가 감시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젠가 부정선거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죠. 이것은 정말 국가가 줄 수 있는 아마 최고의 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그리고 이거 관련자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양심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선언을 한다면은 아주 국민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 이 선거제도의 이런 그 의심, 나쁜 점을 깨끗이 해결하고 그리고 내년 4월 10일 날 선거에 임해서 정말 국론 분열을 막고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최고의 민주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들 많이 말씀했는데 이 선거법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과 허점이 많습니다. 특히 사정선거 문제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왜 선거법에 있는 것도 안 지키냐 이거. 이건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의 저기냐 이게. 예. 우선 QR코드를 왜 쓰지 않도록 했는데 QR코드를 쓰고 있느냐. 이것도 조작하고 다 디지털 조작하고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 관리관 도장도 개인 도장을 해야지 왜 직인으로 도매금으로 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탈취가 되고 복사가 가능하고 가짜 투표지 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 빨리 고쳐야 되고 사정선거가 이걸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은 사전선거 간격을 줄이라 이게. 아니, 사전선거, 그게 지금 저 법에 사전선거를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지, 사전선거 한다는 게 없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건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예. 이런 거를 지금 좀 확실히 하고 그래서 연거푸 사전선거고 본투표를 연거푸 해가지고 그 조작을 할 수 있는 그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그 기간 공백을 최소화하라 이거죠. 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요번에 그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한 것이 굉장히 과학적인 수법에 방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핵심인데 거기서 지적된 모든 허점에 대해서 국정원은 재검사해야 됩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지적당한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복구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상. 그리고 재검토를 해가지고 이건 저의 강력한 주장입니다만은 재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허점이 아직도 발견된다. 그러면은 전자개표기 이건 사용을 중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대통령령에 의해서라도 이건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나 이 민주당이 자기들이 불리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거부한다든지 하면은 현재 그 전자 시스템을 아예 해킹해서 마비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힘당은 자, 좀 더 단호하게 이 시간이 문제에 없기 대해서 때문에 예. 장관님께서 마무리. 네. 지금 이제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이 광화문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아마 탄생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것을 어느 국민도 아마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년 4월 11일 날 선거에서 정말 국가를 똑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종북 좌파가 망가뜨려놓은 국가를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은 그냥 보통 내년 4월 10일 선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전쟁하는 기분으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거 전쟁이 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애국 시민들이 임해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 김총일 교수님 예. 마무리 한번 해주십시오. 내년 이제 선거를 앞둔 우리 우파 국민들이 이 선거를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선거 그러면은 이 법치 국가에서는 뭐 선거를 통해서 어떤 공정성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 이 좌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사파들은 이 선거를 하나의 전쟁 형태로 생각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방금 쭉 우리가 발표한 걸 봐부터 제가 느낀 점이 그렇습니다. 내년에서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고 또 이 사람들은 부정을 할 것이다. 왜냐면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우파도 마찬가지에 정신 차려서 이걸 막지 못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도적으로는 대통령께서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 제도적으로 막고 아까 말씀드린 무슨 뭐 개표기라든지 사전투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좀 해주시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 깨우쳐가지고 이 부정선거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제 막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이제 건전한 우리 우파 200석을 달성해서 이번에 주사파들 한번 박살내 봅시다 한번.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조영호 장군님께서 우리 군번 가진 분들한테 한번 명령을 한번 하면. 예. 원래 이제 그 자유우파 단체에서는 먼저 10월 9일 날 한글날 대규모 집회를 애가서 한 후에 이런 큰 집회를 11월 10일 날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집회를 할 계획이 없었는데 종북 좌파 주사파들은 저놈들은 어떻게 정신 나간 놈들인지 도대체 하는 행태가 뭔지 멀쩡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이거를 시동을 거는 집회를 저놈들이 시작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은 우리가 저들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11월 11일은 111 완전히 종북 좌파들의 집회를 무산시킬 수 있도록 완전히 모든 사람이 다 집결해서 성공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국민들한테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건대 군번을 가진 모든 자 그 사람하고 같이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걸을 수 있는 모든 애국 시민들은 광화문으로 다 모여서 종북 좌파들의 음흉한 계획을 파탄시킬 수 있도록 같이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웅무 회장님
네. 고기연합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모을 수 있도록 한번 명령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남녀 고교를 졸업하시는 국민 여러분, 11월 11일은 대단히 중요한 국민 대회입니다. 전 고교를 졸업하시는 국민들께서는 11월 11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나오셔서 이번만은 일치 단결해 가지고서 총 결집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나라짐 김이 고기연합 회원 및 가족 전국에 시간 나시는 고교를 졸업하시는 국민들께서는 광화문에 11월 11일 날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준 회장님 마지막으로 30초만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나 집권당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지금 반국가 세력의 그 대전략을 보면은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죽기 살기로 해서 내년에 총선에서 압승을 하겠다. 벌써 200석 얘기 언론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쟤들의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얘들은 한편으로 매 주말마다 이 촛불 집회와 그리고 언론을 동원하고 여론 조작을 통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거짓 선전선동을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 이거 얘들의 대전략 목표입니다. 예. 그거에 적극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충일 교수님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 다 드렸는데. 예, 그러면은 차관님 마무리 네. 자 띄워 주십시오. 우리는 7월 27일 날 정부 좌파들이 평택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그러고 큰 만행을 저지르려고 그랬대. 전광 목사님께서 압도적인 인원을 동원하면서 좌파의 길을 완전히 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11월 10일 정말 조영호 장군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인원이 모여서 우리가 큰 집회를 함으로써 두 가지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로 지키는 그러한 집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태까지 토의를 했던 그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집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4월 11일 날 선거에 200석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유마을 이 1000만 서명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아주 이 대대적인 집회에 모든 그 관련 국민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동안 고생들 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맞불 집회고 부정선거를 처단하는 집회고 9.19 군사합의를 폐지하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구호 외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자, 수고했어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세우신 당신께서 대통령께서 오용 남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당 공수는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겁니다. 이 대표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다시 좀 줬으기를 바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관리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 두 달여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개헌만 빼고 입법과 인사, 예산까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우리 자유우파 방문에 한 번이라도 나왔다
가서 선정한 사람이 1850만 명이요. 문재인 때 우리가 가문에서 투쟁할 때보다 더 많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200석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주사파를 싹쓸이 해버리고 국가 반역자들 청소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할 때마다 강조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200석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석을 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